자, 기권과 날씨 2차 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이제 기권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날씨 현상이 왜 일어날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날씨는 대기 중에 있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수증기가 응결했다가 다시 또 수증기로 됐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씨 현상, 또 다른 때는 기상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날씨 현상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부터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느냐면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증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옷이 젖었잖아요. 젖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물이 나중에 말랐다라는 얘기는 얘가 수증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젖은 옷으로 물로 존재하다가 얘가 수증기가 돼서 공기 중으로 들어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기 중의 수증기는 나중에 다시 비라는 형태로 또는 눈이라는 형태로 이슬이라는 형태로 중중중중 우리들에게 다시 돌고 돌고 도는 물의 순환을 일으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서 그러면 증발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증발은 물 표면에서 수면에서 일어나요. 물 표면에서. 그래서 수면에서 나가는 물 입자라고 얘기합시다. 물 입자. 자, 물 입자를 우리가 이렇게 위에 딱 나갔을 때 얘를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발은 물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표면에서 꼭 물이 꼭 가열해야만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끓음은 뭐야? 끓음은 자, 이렇게 냄비에다가 물을 막 넣고 불을 가열했어요. 자, 그랬을 때 물에 가열했을 때 여기 안에 내부에서 끓어 올라옵니다. 내부 안에서 물이 뭐가 된 거예요? 수증기가 된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여기서 기체가 되니까 기체가 쭉 끌어오르는 거. 요거를 끓음 현상. 얘를 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항상 끓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에서 끓는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증발로 인한 이게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되거나 다시 물방울이었던 것이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단원입니다. 자, 우리 활동지에 보면 물의 증발 실험을 정리해 보자. 가나의 샤알에 물 20ml 넣고 증발을 시켰는데 간은 모두 사라졌어요. 다 말랐어. 근데 얘는 방울이 조금 남은 거야. 왜 그런가? 이유는 뭘까? 음.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러니까 거실하고 목욕탕을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이 더 잘 말라요? 거실 쪽이 더 잘 마르죠. 자, 이유는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가둬놓으면 여기서 얘네들이 물이 증발해요. 띵띵띵띵. 그럼 수증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차.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수증기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꽉 차버리면 더 이상 증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뭐 이렇게 습한 날에는 음, 빨래가 덜 말라. 잘 안 말라. 빨래가 잘 마르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기 중에 공기 중에는 공기 중에는 공기 중에는 물방울 자리, 수증기 자리가 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넉넉하면 증발이 잘 일어나고 자리가 별로 없으면 증발이 잘 안 일어나고 자, 그 개념을 이제 아셨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대기 중에 물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포화 수증기량 또 습도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대기 중에 물은 존재할까? 네,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존재한다면 바로 수증기 기체 상태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사이다를 꺼내놓고 안 먹고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어떻게 되죠? 맞아요. 사이다 주변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요. 이게 이 물방울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게 사이다 캔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수증기가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수증기가 있는데 이 수증기가 이 차가운 사이다 여기 캔을 만나면서 수증기가 뭘로 변한 거예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여기 사이다 캔 표면에 붙어버린 거예요. 표면에 물방울로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물방울과 항상 접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젖은 빨래를 널어두면 말라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젖은 빨래는 그 물 표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 표면에 있는 증발이 일어난 거고. 자, 그 다음에 마른 날. 자, 어떤 날 잘 마를라요? 빛이, 그치? 빛이 쨍쨍, 햇빛이 쨍쨍. 자, 햇빛이 쨍쨍이라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 얘기예요. 자,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수증기 자리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물방울이 수증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햇빛이 쨍쨍 그리고 바람이 잘 불러야 수증기를 막 흩트잖아. 그래서 바람이 잘 부는 날. 자, 증발이 잘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래프를 이제 상대 습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또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상대 습도 구하는 거는 좀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지만 같이 해볼게요. 자, 50%에서 50석 중 50%다 팔렸네. 그러면 얘는 100%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 이게 언제 124석 중 100석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120석 중에 20석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곱하기 100. 자, 6분의 10. 자, 6분의 10 맞죠? 여기 이렇게 6분의 10. 자, 그래서 6분의 10%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자리가 구하는 거고 불포화 곱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개념은 그냥 넘어갈게요. 대신 여기는 좀 꼼꼼하게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로축이 온도예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공기 중의 수증기량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실험으로 자, 이렇게 1m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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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만든 거예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이 공간을 만들고 거기 공간 안에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를 몇 개인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증기가 꽉 채워질 수 있는 자리의 개수가 봤더니 온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는 꽉 채우는 자리예요. 꽉 채워.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가 되겠어? 포화가 되겠죠. 포화. 자, 포화가 되는 거야. 포화 상태. 항상 이 선 위에 있으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 위에 있으면 이 온도에서 자, 얘가 10도, 얘가 20도라고 합시다. 자, 10도에 있으면 10도는 바로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불포화죠. 왜? 이만큼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10도에서 여기 나에 있는 얘는 뭐야? 이만큼은 과포화예요. 과포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까지는 수증기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건 얘기고 여기서는 뭐로 되는 거야? 물방울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0도씨에서 볼까? 그럼 만은 뭐가 돼? 자, 만은 수증기 상태로 있는 거고 여기는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는 딱 어떻게 됐어? 다는 포화 상태가 된 거네. 그렇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30도씨가 되는 여기 라지점과 가지점을 한번 볼까요?
가지점을 딱 보니까 아직도 이만큼이나 들어갈 수 있네. 수증기가. 여기는 그러면 가는 수증기. 불포화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 라도 마찬가지로 수증기 상태로 있고 불포화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는 이 곡선은 포화 상태 가장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 이때를 말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그 온도의 요 지점은 나중에 이슬점 온도라고. 요게 딱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뭐가 되니? 물방울이 되죠. 그쵸? 여기서부터 수증기가 여기서부터 물방울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물방울이 되니까 포화 수증기 곡선은 수증기 곡선 위는 바로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포화 상태예요. 온도이고 바로 포화 상태다. 따라서 이때를 무슨 온도라고 하느냐? 수증기가 물방울로 가는 온도라서 이슬점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점 온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줬죠. 과포화 상태는 언제다? 나. 포화 상태는 다. 불포화 상태는 마, 가, 라. 그쵸? 이렇게 되죠. 자, 이슬점은 무엇이며 그래프의 어느 지점인가? 이슬점 그러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다가 포화 곡선 위에 포화 수증기 곡선에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슬점 온도가 된다. 그러면 몇 도예요? 다는 이슬점 온도가 바로 20도씨가 되겠죠. 자, 가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어때요? 가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여기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쉬운 방법은 뭐예요? 맞아요. 온도를 내리는 거지. 온도를 냉각시키는 건데 만약에 얘를 포화 상태로 하려면 뭐예요? 맞아요. 수증기. 바로 수증기를 더 공급해 주는 거가 방법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하다? 위에 있는 방법이 더 현명하다. 자, 아침에 이슬이 생기는 현상을 설명해 볼까요? 바로 뭘까요? 자,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져. 새벽에는 기온이 낮아요. 그쵸? 아침하고 새벽에는 기온이 낮습니다. 자, 기온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여기 이 지점에, 가지점에 있던 녀석이 여기에요. 그러면 얘가 이 지점이니까 여기서는 수증기지만 온도가 냉각이 됐어. 온도가 냉각이 되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슬이 되니까 물방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은 보통 기온이 낮잖아요. 기온이 낮아서 이슬점 온도보다 아래 있으면 낮은 경우 이슬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화수증기량의 곡선을 공부를 했어요. 자, 근데 마지막 7번 문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빨래가 잘 마르는 지점과 잘 마르지 않는 지점을 기호. 자, 잘 마르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니? 불포화 상태가 돼야 되겠고, 잘 마르지 않는 경우는 과포화가 되겠지. 그럼 과포화는 나고 가장 뭐예요? 자리가 많은 경우가 어디 있겠어? 여기 라가 되겠네. 그래서 라가 가장 잘 마르는 지점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증기 자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포화 수증기량 곡선 공부하는 걸로 했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보는지 우리 보도록 합시다.